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날 성공리에 치러진 오곡나루 축제를 비롯해 각종 행사로 많은 고생을 하여 주신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개인 일정에도 불구하고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지역의 바른 정론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준솔토 의혹과 관련하여 첫 번째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경희 시장은 남한강 준솔토 판매에 있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시장님의 뜻입니까? 고엽제 전후회나 특수임무 HID처럼 특정 단체의 요구입니까? 아니면 감사원의 감사 권고 사항입니까? 지금까지 5번의 자유 발언으로 준솔토 문제 제기를 본 의원이 했는데 시장님은 단 한 번의 대화도 없었고 전화조차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의계약 자체는 시장 재량권이라고 하지만 반값도 안 되는 헐값 수의계약의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다면 시장은 시민 대표기관인 의원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어야 하며 수의계약에 대한 협의가 당연히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협의가 없었습니다. 지난 5월 30일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발언하신 의원들과 협의하겠다는 약속도 안 지키셨습니다.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시종일관 시민들에게 해명 변명만으로 일관해 있고 올 추석 긴 연휴에는 읍면동장까지 동원시켜 마을을 다니며 김영자 의원이 잘못한 것이라고 해명하는 면장이 있는가 하면 노인회, 리통장회, 부녀회 등 각계각층 단체의 준솔토 헐값 수의계약은 잘못이 없었다고 설득하며 해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특수임무 HID에게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라고 해서 준솔토 승인도 안 받은 준솔토 사업을 할 수 없는 부적격자에게 사전 매매 계약을 시장님은 체결하였습니다. 또 물품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보면 입찰을 2번 이상 했어도 입찰자가 없을 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양천지구는 물품관리법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수임무 HID의 사전 매매 계약서는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준솔토 매매 계약 자체가 2015년 12월 31일 날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특수임무는 올해서야 2017년 2월 28일 준솔토 사업을 할 수 있는 승인을 보훈청에서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자마자 여주시는 감정평가사에다 감정을 맡겼고 6월 19일 감정가가 나오자마자 6월 20일 수의계약을 거성 입찰가의 절반도 안 되는 4,830원의 헐값 수의계약을 특수임무 HID와 체결을 하였습니다. 거성 입찰가로 1,450원으로 비교한다면 133억 9,500만 원이 손해를 본 것입니다. 반값도 안 되는 4,830원 수의계약으로 인해 국가와 여주시는 막대한 재정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사전 수의계약은 특수임무 유공자의 적격자 자격이 같은 날 종료되는 것을 알고 여주시장은 특혜를 주기 위해 부적격자와 서둘러 사전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같은 계약서 제16조 특약사항의 일반적인 계약서에는 들어가지 않는 조항인 본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을 삽입한 것으로도 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 있는 계약을 근거로 헐값인 감정가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을 무시하고 2015년 12월 31일 계약서와 2017년 6월 20일 수의계약과는 법적 연결고리도 없는 계약이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매매계약 자체는 국가계약법 제7조의 제2항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예정 가격 결정 방법의 최우선 기준은 거래 실례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경이 시장은 법적 논리적 근거와 타당성 없는 계약 행위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와 여주시에 큰 손해를 끼쳤으므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 계약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시장은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사전 매매 계약서가 부당한 계약이었는지 아니면 정당한 계약 체결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의혹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11년 6월 11일 전 김춘석 시장님은 거래 실내 적정가로 314만 루베를 1루베당 6,000원의 수의계약을 고엽제 단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 후 국토관리청에서 24만 3,700 루베 물량을 잘못 받았다고 연락이 와 1루베당 6,000원씩 곱하기 338만 3,730 루베를 203억 2,308만 원에 계약한 것을 원경이 시장은 338만 3,730 루베를 1루베당 3,704원으로 깎아 122억 6,570원으로 감액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77억 3,881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재정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고엽제에게 77억 3,881만 원이라는 특혜를 주고도 또 다시 같은 고엽제에게 헐갑인 감정가로 특혜 수의계약을 또 주시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고엽제 단체에 2번씩이나 특혜를 줘야 할 특별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엽제에게 또다시 당산지구 298만 2,245 루베를 헐값으로 수의계약을 또 주실 것인지 이 부분에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 시장님 때 수의계약서를 보면 특수조건에 을은 준설토 품질로 인해 가백의 해지나 해약할 수 없다라는 특수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경이 시장은 왜 이 특수조건을 무시한 채 77억 3,881만 원을 깎아주었는데 특수조건까지도 지키자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시장은 고엽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고엽제가 주장하는 준설토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법정으로 가서라도 준설토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면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고엽제의 주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쉽게 받아들인 것이 잘못이라고 봅니다. 고엽제에게 수의 계약 준고 초연 보통지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전 김춘석 시장님이 계약한 203억 2,308만 원에서 원경이 시장이 125억 3,367만 원으로 깎아줌으로 여주시는 그동안 농지 임대료, 운영비 모두 제하고 지금 현재 10억 5,300만 원이 마이너스 적자를 초연 보통지구가 보았습니다. 전 김춘석 시장님께서 명백하게 계약서를 작성해 적절하게 계약한 준설토 판매 가격에 대한 것을 원경이 시장이 깎아준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 5,300만 원의 적자를 여주시가 보면서까지 고엽제에게 특혜를 준 이유가 시장님은 감사원의 공고라고 하셨는데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 3과 윤모 전 과장님을 이양진 의원님과 직접 만났을 때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데 시장님 어떤 것이 진실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에서 감사원 공고가 있었다면 분명 공문서가 왔을 것입니다. 감사원에서 온 감사 공문을 4번에 걸쳐 이양진 의원과 함께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의원들에게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 제기한 여주 특정 단체의 시민에게는 자료 제출은 물론 3시간씩 하려 하며 시장님 자신의 해명 입장을 강변하였습니다. 의원의 자료 요구는 시장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오히려 일반 시민이 열람할 수 없는 보안 문건까지도 필요하다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본 의원이 소송하기 전인데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정 시민에게는 각종 자료를 주면서
3시간씩 대화를 나누며 본의원은 5번의 자유 발언을 했는데도 단 1분도 대화한 적이 없는데 시장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주시장은 자신이 헐값으로 판매한 준설토 문제에 대한 파악을 위해 요청한 자료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 분명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구조는 기관 대립형입니다. 이는 여주시장의 업무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지를 의회 기관이 잘 따져서 시장의 행정이 바로 가게끔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시장님의 시정행위에 대하여 의회 기관은 다각도로 견제하고 감시하여 잘못된 것을 문제제기하라고 의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준설토와 관련하여 본의원에게 대화는 물론 전화 한 통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본의원을 본회의장에서 인격 모독을 하는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을 여주시민 61,473명에게 일일이 문자와 동영상을 보냈으며 중앙감리교 2,000명에게 넘는 성도들에게는 문자와 동영상을 보내 본의원을 아연실색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자신만이 옳다는 주장만 계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추석 긴 연휴에는 지시서까지 만들어 읍면 동장들까지 동원시켜 본의원이 알지도 못하고 떠든다고 날이 갈수록 덮어 씌우는 것에 더해 더 이상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시장님, 이제는 해명 변명 그만하시고 법의 심판을 받으십시다.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내용을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한다면 이는 시장이 적법하지 못한 행위를 소송이라는 술수로 피해가려는 것으로 본의원은 이해하겠습니다. 원경희 시장은 개인이 아닙니다. 여주의 중심이며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여주 시민들에게 고백하고 잘못이 있다면 진실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여주 시민 누구도 원경희 시장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영자 본의원은 여주시 행정을 감시하라는 여주 시민의 명령을 따라 원경희 시장에게 존엄하게 말하니 충고를 받고 여주 시민 앞에 머리 숙여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복지 정책과 일자리와 주 단기 보호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애인 포럼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애환을 들어보았지만 한결같이 장애인 일자리였습니다. 장애인들은 보통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도 아직 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함인지 예전보다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차가운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가정 파탄이라든가 한 가족이 함께 자살을 한다든가 때로는 홀로 싸늘한 시신이 되어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볼 땐 가슴이 아픕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가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식을 개선시키고 함께 격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사회 환경을 개선해야만 합니다.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짐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되도록 직업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 혹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넓혀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고용과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고용업체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필요하고 또한 장애 유형별 직업훈련 실시와 더불어 장애에 맞는 직종 개발이 필요합니다. 여주시는 장애인에 대하여 약간의 일자리만 있습니다. 여주시는 공장이나 기업체에 장애인 의무 고용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장애인 고용 정책을 지키지 않는 기업체에는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 행정은 능력 있는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원하는 조건에 대해 실태 조사해서 그에 맞는 직업 교육을 시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에게 소득 보장은 가장 필요로 여겨지는 지원이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지원 분야이기도 합니다. 일자리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해 시 행정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발달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 가족을 위해 여주시는 주 단기 보호시설의 확충이 꼭 필요합니다.
여주시에서는 주단기 보호시설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들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 프로그램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꼭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현재 여주시는 주간 보호시설이 장애인 복지관에 16명, 라파엘에 14명, 실륵사 보호 작업장에 30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나머지 발달장애인 800여 명은 부모나 가족들이 가정에서 돌보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부모들이 지금은 맞벌이를 해야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발달장애인을 둔 가정에서는 부모 중 한 명은 직업이나 사업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정은 매우 어렵게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자녀들은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집안 경조사나 여행, 또 부모가 아파도 병원조차 갈 수 없는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여주시도 다른 시군처럼 주 단기 보호센터를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꼭 주단기 보호센터를 설립해야 할 이유는 모든 장애 영역과 생애 주기의 장애인과 그 가족이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율성, 독립성을 유지하고 차별 방지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 발달 장애인들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 프로그램과 교육을 통해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 단기 보호센터를 설립해서 가족 구성원의 보호 부담을 줄여줘야 할 것입니다. 주단기 보호센터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활동을 익히는 교육과 개인의 부적응 행동을 변화시키고 기능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인기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익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또는 지역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주 단기 보호센터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위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고 사회성 향상을 위해 주단기 보호센터가 여주시에 하루빨리 세워지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주시 부모교육 활성화 촉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정은 인간의 삶의 원형이자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기초를 형성해주는 곳입니다. 즉 우리 삶의 시작점이자 마음의 안식처이며 대인관계 패턴과 인격 형성에 중요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핵가족화와 더불어 결손 가정의 증가, 가족 구성원 간의 심리적 갈등 증대를 넘어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정의 해체 등으로 가정의 위기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가정교육이고 부모, 양육자가 어떠한 가치관으로 가족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역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을 살려나갈지 심각한 고민과 함께 대책으로 세워야 할 시점임에 분명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부모 교육 지원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3월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부모 교육 강화, 취약가정 부모 중점 지원, 부모교육 접근성 제고, 부모교육 전문성 강화, 부모교육 추진체계 정비, 부모교육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을 중점 과제로 제시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과거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사후 치료적 접근 방식에 국한되었지만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예방적 차원의 가족정책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최근 들어 부모 역할 지원을 위한 부모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의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올바르게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녀들은 범죄율도 없고 개인과 사회에 모두 이익이 되는 자녀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이들 교육과 인성교육은 상당 부분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부모 교육은 덧없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주시 부모교육 정책을 목적과 효과성이 분명한 체계적인 부모교육 시스템을 통하여 여주시가 구축해내고 지역적 활성화에 중요한 기반을 조성해내자는 것입니다. 여주시에서 부모교육 활성화를 통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바른 인성으로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건강한 가정과 지역사회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곧 우리 사회의 중심축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사회 문제를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부모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부모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주시의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거리 환경 정비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주는 문화관광 도시입니다. 세종 인문도시 명품 여주를 만든다고 하면서 거리마다 가로수에도 불법 현수막 광고문들이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이 수수방관하는 동안 거리는 온통 불법 현수막들이 곳곳에서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시민들조차 불만의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그리고 여주 문화관광도시가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상업용뿐만이 아니라 공공목적에서라도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여주시와 읍면동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더 강화해서 불법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광고 등록 업체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광고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사전 예방 대책에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특히 지정 게시대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이 난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정 게시대를 더 증설하고 공공 목적의 저단형 지정 게시대 시설을 주요 가로변에 추가 더 설치해서 현수막 게시대 부족으로 인한 불법 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주시 일원의 무질서 불법 현수막 단속을 철저히 펼쳐주셔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문화관광 여주시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